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메이드 인 유럽 벤처 기업이 있냐 이거죠. 물론 유럽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유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망했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이야기, 유로화가 만악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독일 정말 나빠요를 했습니다. 경제가 망가져서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에 대놓고 세상에 금리 인상하고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궤도 우럭도 다 놓치면서 그리스 채권 탕감해주던 그런 막장 드라마를 지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그래도 북유럽 국가들은 경쟁력 있지 않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다? 예, 유럽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어떤 나라, 어떤 세계의 경쟁력, 그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주식시장입니다. 그 주식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실려 있는 건데, 영국에서 만든 잡지인 거 아시죠? 그리고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영역이 미국,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때는 4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20%도 깨졌네요. 그 바로 위에가 어디냐? 아시아 태평양, 한국, 중국 같은 지역들이고, 여기가 이제 한국과 중국 주식시장의 또는 아시아 이머징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유럽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빨간 부분이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일단 유럽은 이미 아시아에게 밀린 지 오래됐다. 왜냐? 저기 일본까지 더 해야 되니까요. 아시아 경제에 밀려난 지 오래된 쇠락해 가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에 접어들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가? 간단합니다. 정보통신을 비롯한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그 기업들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세계 특허권 기구 또는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발표된 세계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집계하는데 위포라고 하죠.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또 이걸 지표를 작성하는데, 자, 1위 어딘가요? 보겠습니다. 스위스, 2등 스웨덴. 자, 둘 다 인구 500만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인구가 3억인데 3등입니다. 작년에는 1등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영국, 그 다음이 한국, 네덜란드 역시 인구 2천만 안 되죠. 핀란드 인구 역시 500만 안 됩니다. 싱가포르 도시국가이자 여기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텍스 헤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싱가포르에 많이 두고자 하는 게 세금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덴마크 역시 500만 안 됩니다. 자, 이제 유럽 내에서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7천만, 8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하고 독일 두 나라만 여기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 자체의 경쟁력 순위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 3등에서 올해 4등,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7등이 올해 10등, 그 다음 11등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8등에서 11등. 죄다 추락 중이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 아예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결국 유럽 내에서 인구의 대국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렇게 5강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5나라 중에서 영국만 그래도 버티고 있지 다른 모든 나라들의 순위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같은 강소국들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참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돈의 힘입니다.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자문해주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라는 회사가 이 VC들, 벤처 캐피탈 다니면서 돈을 지금 조달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벤처 캐피탈이 많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말 실시간으로 느끼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 대륙은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의 벤처 캐피탈 자금 조성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세계 전체, 그 바로 밑에 연한 녹색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입니다. 오, 엄청나죠? 미국이 역시 짱입니다. 근데 그 밑에 미국을 따라잡을 기세로 올라오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천국에 하나 있습니다.
파란 선, 아주 진한 파란 선 어디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 제일 밑을 박박 기며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 보입니다. 유럽이고요. 제일 밑에가 라틴 아메리카가 나옵니다. 물론 뭐 라틴 아메리카야. 칠레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뭐 글로벌 혁신 또는 성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세상의 과거에 그 강대했던 지역, 유럽이 저렇게까지 벤처 캐피탈 자금 조성에서 순위가 저렇게 처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돈이 없었고요. 벤처 캐피탈이 약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강소국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소국들 경제 내에 거대 기업이 어디 보이냐 이거죠. 이것은 전 세계 주요 클러스터가 뭐냐면 학교와 거대 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혁신의 도가니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특허가 왕성하게 출원되는 지역은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선전, 홍콩, 그리고 광저우 클러스터 중국이죠. 중국이 스스로 지금 발로 걷어차고 있는 그 클러스터입니다. 지난 3달 동안 7만 명의 홍콩 사람들이 영국 국적을 획득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클러스터라 아마 2등하고 있지만 곧 순위가 밀릴 것 같습니다. 3등은 베이징 클러스터. 여기는 둔관촌부터 시작해서 엄청 잘하죠. 세계 4등이 어디냐?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 순위 밀렸습니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구발을 당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세계 4대 클러스터가 모두 어디 있습니까? 동아시아에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샌호제이, 샌프란시스코 클러스터입니다. 자, 그럼 유럽 한번 찾아보죠. 10등이 파리, 15등이 런던, 19등이 암스테르담, 20등이 콜로뉴. 돈도 없고. 두 번째 경제는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을 했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클러스터도 제대로 못 만들어낸 지역이 어디다? 유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유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ARM이나 ASML 또는 SAP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유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의 창업 연도가 어떠냐? 다 20년, 30년 넘어가는데 신생 기업 중에 세계를 떨쳐올리는 새로운 기업들이 있냐는 걸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메이드 인 유럽 벤처 기업이 있냐 이거죠. 미국만 하더라도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시가총액의 최상단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한국만 하더라도 카카오, 네이버부터 수많은 게임 회사들까지가 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데 비해 유럽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죠? 반도체입니다. 유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 그리고 한국,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보다 적어요. 그 다음이 또 어딘지 아세요? 박빙의 차이로 타이완입니다. 무슨 말하고 싶으냐?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혁신, 융성 이런 면에서 유럽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업 부분들은 어떻죠? 혁신이 자극되고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뒤처진 쪽이 따라가기 되게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지만 저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저 꼬레비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왜 그런가? 앞서 나가서 뛰어가고 있는 선두주자들을 쫓아가기에는 잃어버린 시간의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유럽이 지금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들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장 크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혁신의 싹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며 유럽 시리즈를 마감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시리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